네, 안녕하세요. 만두강사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차트 작업입니다. 커마리 2급 시험은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기타 작업 20점은 매크로 작업과 차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차트 작업은요, 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각 2점씩 부분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작업 강의실로 입장하겠습니다. 네, 차트 1번 문제입니다. 자, 차트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때 PC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는 화면이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지, 문제를 풀 시험지에 해당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요 버튼들은 시험지에 없겠죠.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기 쉬우라고 넣어놓은 버튼들이니까.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지를 보고 요 답안지를 푸는 건데, 현재 문제는 문제지에도 차트가 있고 답안지에도 차트가 있죠. 그래서 답안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이 시험지의 문제를 읽으면서 왼쪽 시험지에 있는 이 차트 모양과 동일하게 만들어라 하는 수정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이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얘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답안지고 얘가 시험지인데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시험지에는 차트가 있는데 답안지에는 차트가 없죠. 그래서 얘는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의 요 문제를 보고, 그리고 요 만들어진 완성된 차트를 보고 요 표를 활용하여 어떻게 차트를 생성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수정, 하나는 생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차트 작업은 지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차트를 문제에 따라 지지고 볶고해서 수정하여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쵸? 얘를 딜리트하고 새로 생성하면 어떻게 빵점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1번 박성훈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전체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범위는 뭐야? 기본급 실수령액이고 박현재, 신용성, 서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위이네요. 자, 이걸 보고 파악하기 힘들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쵸? 물론 뭐 차트를 많이 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얘를 확인하시려면 일단 초기화 버튼 다시 한번 누를게요. 이런 차트에 시작을 하는 건데, 얘를 확인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어떠한 범위를 잡고 있는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사용하는 필드는 성명과 기본급과 실수령액을 사용하는데, 박현재, 신용성, 서은미의 기본급과 수령액을 범위로 잡았네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돼야 되는 거야? 박성훈이라는 사람의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박성훈의 기본급과 실수령액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박성훈까지 추가가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박성훈의 기본급과 실수령액 확인.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라 그랬죠? 차트의 종류는 요 바깥쪽에 차트 영역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얘는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 얘는 차트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셔서 꺾은 선형 중에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것은 얘거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나와요. 클릭 확인 눌러주시면 왼쪽 그림과 동일한 모양으로 오른쪽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2번 문제.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차트 제목이 지금 없네요. 여기는. 그쵸? 자,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는 위에 보면 차트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생겨요. 차트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없죠. 그쵸? 차트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차트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레이아웃 클릭하시면 차트에 사용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맞습니까? 예, 요 중에서 차트 제목을 쓸 건데 어디에다가? 차트 위에다가 쓸 거잖아요. 그쵸? 차트 위에 클릭하면 이렇게 뜨네요.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지우시고 써주면 됩니다. 사원별 임금 현황 대리. 어렵지 않죠? 추가하고 그 다음 입력하고. 그쵸? 글꼴 스타일은 굵게 크기는 15 글꼴 색은 자주로 하여라 라고 했어요. 쉽게 하시려면 요 이미 입력된 요 제목 귀퉁이에 보면 모서리에 보면 주위에 보면 이렇게 선들이 있죠. 요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요 제목을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화살표가 위아래 좌우로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뜹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이 제목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직접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됐죠? 또는 그냥 바로 바깥에 클릭했다가 제목에서 오른쪽 버튼. 테두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숙달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글꼴은 굵게라고 했어요. 굵게 이미 클릭이 되어 있죠. 그쵸? 크기는 15라고 했습니다. 15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15 써주면 되고요. 글꼴 색은 요 가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색깔이 있는 얘가 글꼴 색이에요. 화살표 클릭하시면 쭉 메뉴들이 나오죠. 자주색이라고 했는데 자주색은 요 색깔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자주라고 나오죠. 클릭. 다 완성되었으면 밖으로 나와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3번 세로축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는 얘기죠. 이게 세로죠. 그렇죠? 세로축 제목을 금액이라고 가로 제목, 가로로 쓴다 이거야.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세로축의 제목은 얘잖아. 근데 가로로 써서 세로로 썼어요. 가로로 썼죠. 금액 옆으로. 그래서 세로축 제목을 가로 제목으로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눈금의 주 단위가 이렇게 100만, 200만, 300만, 100만 단위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릴게요. 이렇게. 자, 없는 이 차트에 없던 것을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해야 될 때는요.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시고요. 요 축이잖아. 그쵸? 축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뭔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레이아웃. 사실은 뭐 이렇게 축을 꼭 선택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차트만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목할 때는 제목, 축할 때는 축, 가로축 할 때는 가로축, 그림 영역은 그림 영역, 차트 영역은 차트 영역, 범례는 범례 이렇게 선택해야지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라는 뜻에서 제가 축을 클릭하라고 한 거예요. 자, 축 제목을 넣을 건데 위에 보면 친절하게 축 제목이 있죠. 세로 가로, 그렇죠? 세로 축 제목을 넣을 건데 제목이 가로 제목이죠. 여기 있네. 가로 제목. 클릭하면 나오죠.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해요? 지우고 금액. 단위는 축의 단위는 축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주 단위가 지금 50만으로 돼 있어요. 얘를 고정으로 바꿔준 다음에 100만으로 1000 000 엔터. 그럼 100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차트에서 대부분의 작업은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실수령액 데이터 계열 중에서 신용성이라는 사람만 레이블을 값으로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하여라. 즉 신용성의 실수령액만 값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런 수정 작업 같은 경우는 얘를 보세요. 얘를. 신용성이 어디 있어? 얘가 신용성인데 신용성의 레이블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성의 레이블을 뭐의 레이블을 신용성의 자 다시 신용성의 실수령액의 레이블을 위쪽에 표시해라. 이게 실수령액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신용성의 실수령액은 이걸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얘를 한번 클릭합니다. 나는 한번 클릭했는데 4개가 다 잡혔네. 자, 한번 클릭하고 한 1초, 2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만 잡혀요.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추가. 근데 레이블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그쵸,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다시 레이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서식, 위치는 어디? 위쪽. 복잡한 것 같지만 대부분은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안에 다 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어디에?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은 제가 요 전체 차트의 바깥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클릭하고 갖다 대면 차트 영역. 얘는 그림 영역. 그럼 얘는 뭘까요? 계열. 얘는 세로축. 얘는 가로축. 얘는 세로 제목. 얘는 범례. 얘는 차트 제목.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이 뭐다? 둥근 모서리다. 닫고 나오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차트로 완성이 되죠. 자, 초기화 누르고 제가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초기화 누르고 박성훈의 데이터가 표시되라.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박성훈의 컨트롤 버튼 누르고 박성훈의 기본급 실수령액 확인.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시오. 자, 차트 종류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확인. 됐죠?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력하고 굵게 15의 자주로 하여라. 차트 없는 걸 있게 할 때는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에 제목을 할 건데 문제에 제시된 것과 같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렇죠?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기는 15 굵게는 되어 있고요. 색깔은 어떻게? 자주색 밖에 클릭하면 완성. 세로축 제목을 가로 제목으로 그림과 같이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눈금의 주 단위는 100만이다. 축 클릭 레이아웃 축 제목 세로축 제목 가로 제목 클릭해서 지우고 금액 됐죠? 바깥에 클릭하면 완성. 축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주 단위를 고정으로 하고 얼마 단위 100만 1000 엔터. 됐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하고 신용성의 실수령액만 레이블 위쪽. 신용성의 실수령액은 그림에서 보니까 얘네요. 얘 클릭 한 번 더 클릭 오른쪽 버튼 레이블 추가 추가된 레이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레이블 서식 위쪽
됐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은 여기죠.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닫고.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또 뭐 숙달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내가 연습을 했지만 안 되는 게 어려운 거고 얘는 여러분들이 적응이 안 된 거죠. 초기화 버튼 누르시고 1번 문제가 완벽하게 빨리 적응이 되었을 때, 풀 수 있도록 적응이 되었을 때 그 다음 2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